예, 종전 내용과 같은 입장이시고요. 예. 네. 피고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은지와 추가 의견 있으면 진술해 주십시오. 여인영 피고인, 네,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이준우 피고인 변호인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미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그 의견서를 원용을 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건 공소장 내용 전체는 비상계엄이 입법위원하고 그 다음 곧바로 이것이 내란이 성립된다 이런 전제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꼭 비상계엄 선택했어야 됐느냐, 다른 정치적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질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과연 곧바로 입법하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앉아있는 군인들한테 판단하라는 건 불가능을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고 이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갑자기 이걸 보고 비상계엄 선포가 입법하냐 입법하지 않느냐, 그래서 입법하니까 당신이 출동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을 군인들한테 요구한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비상계엄 입법위원하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내란이 된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미 판결된 위로의 내란이라고 하지만 군인들한테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이 입법한 것이 명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수명해야 되는 군인들한테 갑자기 비상계엄 입법하다고 그래서 이게 내란이 되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군인들한테 처벌하게 되면 어떤 군인이 어떤 명령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나가서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북한이 지금 내려왔다 해도 그것을 확인해 보고 병력을 출동시키지 그에 대해서 어떤 군인이 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인들한테 비상계엄이 입법하고 위헌하다는 것을, 그 다음 내려진 포고령이 입법하다 위헌하다는 것을 강요하는, 판단하라는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방장관을 처벌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저는 간접정부 형태로 꼭 처벌하고 싶다면 대통령을 처벌하고 싶다면 간접정부 형태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서도 여기 앉아있는 군인들 전체, 수방사령을 포함해서 전체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희 재판, 이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민사법원으로 이직된 이후에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한 7명, 8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수방사령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증인으로 나가서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자그마치 12시간 이상을 정시하게 증언을 했고, 또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본 순간 저는 완전히 분노했고 좌절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계엄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장 강력하게 쓰는 증거를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반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판결은 그 재판부가 군대를 전혀 모르거나, 그래서 군사의 어떤 활동 상태를 전혀 몰라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 많이 하는 왜곡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 감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본의 아니게 저희들은 이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피고인으로 이름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에 대한 일이 지금 설명이 사실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게 1심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지금 2심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좌절감과 더불어 참 이렇게 무책임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판장님께 저희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귀를 기울여 주십사 당부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그 저희들에 대한 그 김정은 장관의 그 지시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를 어떻게 내렸냐면 국회 본청 및 국회의원 회관을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결의 요구를 저지하라. 요게 저희가 받은 명령이라고 아까 공소장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54페이지 지금 삭제되고 변경하고 있는 54페이지에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희는 공소장 거의 대부분이 거의 그 창작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라 거짓말로 썼다. 왜곡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로 공소장을 썼다고 저희들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사법원에서 1년 동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소장 변경 내용 보니까 그대로 또 내용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요. 제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지금 시작하면 이게 지금 인정이 돼버리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재판.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53쪽을 보면 3. 비상계엄 선포 대비 계획 수립. 아까 이 검사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김영현은 비상계엄 선포 전 피고인 이진욱의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개 약 1,200명 순차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 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돌릴 방법으로 1선에서 봉쇄하고 수도방위 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행정장 양재의 도움을 받고 육군 특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은 특수작전 항공단 헬기식들을 이동하여 국회에서 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로 침입할 계획이니 준비를 갖춰라 라는 취지 지시를 하였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이 뭐냐면 언제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를 몰라요. 비상계엄 선포 전 이게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면 2024년 11월 9일 날 모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다음에 메모가 2022년 11월 1일 오전경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 사이경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기현 재판장님 판결문에는 이게 12월 1일 정도로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경찰이 투입되기로 결정된 게 12월 3일 저녁 7시 20분입니다. 그 전에 경찰이 투입된다는 사정이 여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날 낮에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이 군인 병력을 조금만 쓰면 어떻게 했느냐, 조금만 쓰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회 방어를 경찰을 투입하자 해서 그날 7시 20분에 계엄 선포 2시간 반 전에 12월 3일 날 7시 20분에 안가에서 만나서 조지호 청장과 기무청장에게 경찰을 동원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기동대 26개 1,500 순차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소장을 읽어보면 맨 처음 6개 기동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12시 이전에 400명 정도. 그게 안 되니까 나머지 22개 정도를 더 출동시켜서 한 2,800명이 됐다고 공소장에 써 있어요. 김영인 장관이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나오지도 않은 능력을 미리 지금 이준우 장관한테 알려주며 그다음 몇 개 기동대가 동원될지를 어떻게 알고 그것도 처음엔 6개 기동대밖에 안 됐고 그 뒤로 1시까지 해서 나머지 22개가 기동됐는데 어떻게 미리 알고 26개 1,000명이 배치됐는지를 지시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육군 특전사령부 707 임무단 특수작전 항공단 10개 시대 이것이 공소장 보면 12월 3일 날 오전에서 오후 사이 결쳐져 확정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미리 저한테 지시가 됩니까? 이진우 장군한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저희한테 얘기한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의 출입을 확보하여 봉쇄하라. 이진우 장군이 이 명령을 받았으면 이진우 장군은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항명한 겁니다. 12월 1일경에 이게 명령을 받았으면 봉쇄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써야 돼요. 근데 아까 저기 본 것처럼 12월 3일 이진우 김영인 장관한테 부대가 복귀하라, 부대에서 대기하라. 그게 9시 46분 시간인데 그 이전까지 한 개도 한 게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많이 한 것 중에 이준호 장군이 자기 부대한테 지시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12월 1일이 제1경비단 가장 중요한 1경비단입니다. 1경비단이 원래 11월 1일 이 창립 기념일이에요. 이 노는 날이거든요.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12월 2일 날 계엄 하루 전날 부대를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아침 제1경비 소속 100명을 가장 중요한 병력을 인제에다가 그 먼 인제에다가 2주간 KT 훈련 파견을 했어요. 이 공소장 보시면 특전사 다른 무대는 모두 훈련 다 취소시켰습니다. 12월 2일 날 이전에 다 비상계엄이 있을 수 예정한지는 모르겠으나 제주에 있는 훈련 모든 훈련 다 국내 다
대배하고 지시했어요. 여기는 다 보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양재영 도움을 받으라 써 있습니다. 이 양재영은 장군의 부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미 출입을 봉쇄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면 이런 명령 내릴 필요가 없어요. 장관이 수서방위 사령부 장관, 수도사령부 사령관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서 봉쇄했을지 그걸 판단하라고 하는 거지, 왜 애꿎은 군주의 헌당자 양재영 도움을 받으라고, 이게 12월 1일 이 지시를 왜 합니까? 저는 경찰에 관련 부분 문제, 특전사 관련 부분 문제, 수방사 자체에 관한 문제, 그 어느 것도 이 지시를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계속 창작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밝혔습니다. 언제 이 비상계엄을 언급했는지 성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소장에서 17군데 거짓말을 발견해가지고 오죽하면 저희들이 군사재판에서 17군데를 성명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명위원서가 왔거든요. 대답을 못해요. 언제 언급했는지. 예,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또 한 가지. 계속 12월 2자 메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월 2자 메모, 이것이 계엄을 전제로 해서 작성한 거다. 이게 12월 3일 김용현 장관이 부대 복귀하라, 그 전에 한 유일한 행동입니다. 이진우 장군이. 그 전에 이진우 장군 아까도 말한 것처럼 KT 훈련 보내고 당일 12월 3일 당일날 병원 가고 저녁 때 회식하고 떠날 사람들 위해서 만찬해주고 자기 공방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메모 하나 보낸 게 유일합니다. 근데 그 메모를 보면 비상계엄 전제로 메모가 돼 있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을 전제로 메모를 하려면 그 메모를 왜 합니까? 장관이 이렇게 멍청하게 비상계엄 하는데 메모해서 보내세요? 이런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지휘를 했다고 해도 그걸 핸드폰에 보내지 않습니다. 개인 핸드폰 됐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십시오. 비상계엄을 위해서 봉쇄라고 했으면 어떻게 봉쇄할 방법을 정해야지, 무슨 정지치에 자서 뭐 봐라, 무슨 뭐 VTC에서 뭘 해라, 그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봉쇄하는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봉쇄, 국회 의원회는 몇 대를 보내고 의원회관에는 몇 명을 보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봉쇄하겠다, 그걸 써서 보내야지. 정유치에 시하고 뭐 유병수 폐쇄하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서 그때 이재식 준장이라고 합참전밀검열 단장입니다. 이 사람한테 보였죠? 당연히 이거 비상계엄, 군인들은 다 얘기해요. 비상계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예, 여긴 영인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네, 그게 나와 건가요?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54페이지. 아까 그 계획했다 맨 윗부분부터 있습니다. 피고인 이준우는 김용현 지시로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하면서 사인을 규칙 보고한 그 내용은 대국민 담화 실시는 정의치, 뭐 보관 조치 이런 겁니다. 이거는 비상계엄과 상관도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명령 받은 게 국회의원 본관과 의원회관을 봉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몇 대를 이용해서 어디로 몇 명 파견하고 이런 게 써 있어야지 이게. 그다음에 이거를 왜 이 장관이 이걸 뜬금없이 지시를 합니까? 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93쪽에 일단 그 부분은 언제 지시했는지 나와 있지도 않고 실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이시고, 아니요, 그렇습니다. 94쪽 부분이 메모 관련된 부분인데, 네. 네, 그럼 비상계엄 이 전제로 한 게 아니다. 사건 상관없는 메모이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더군다나 가장 황당한 건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바꿔놨어요. 네, 추가할 것도 있으십니까? 아까 몇 가지라고 하셨는데. 예, 이 부분을 일단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꾸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그 중간에 보면 출동이 예정된 소신 TF에 출동이 예정된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예정됐다는 건 다음에 비상계엄 나오면 출동할 것처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거 거짓말이라고 군사법원 내내 얘기했는데 그대로 또 들어와 있어요. 거기 보면 김용현 주재 전군 주의관시 화상 종류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김용현 땡땡이로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군 주의관 화상의 종류로 바꿔놨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도 검사 20년 했고 지금 형사재판 15년째 35년 재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를 바꾸는 데가 도대체 어떤 검사가 이런 내용을 바꾸고 있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메모 내용도 변경 기재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재판 1년 내내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대로 또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예. 여러 군데 한 17군데를 저희들이 성요 요청했어요. 거짓말이 네. 왜곡이 아니라 거짓말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본관, 그다음 국회의원 회관을 봉쇄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봉쇄라는 말은 특전사만 썼습니다. 육군 특전사 봉쇄하라. 그 다음에 차단하라는 말은 경찰만 썼습니다. 경찰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걸 차단하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 봉쇄를 쓴 육군 특전사는 어디 썼냐면, 안에 있는 거 다 비워서 봉쇄라. 안에 있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하는 게 봉쇄고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걸 차단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통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보시면 지기현 재판장 판결도 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제라는 건 봉쇄와 차단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통제라는 거는 들어갈 권한 있는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나오게 하고, 그걸 물어봐서 통제하라가 통제랍니다. 차단이라는 건 일체 차단하는 거고요, 봉쇄하는 거 한 명도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국회의원을 의원회관 및 그 본관을 봉쇄해서 비상계엄을 저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봉쇄라는 말이 안 맞아요. 의원회관은 차단, 못 나오게 하니까 봉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본관은 차단해야 돼, 저희들이 바깥에서. 봉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쓴 군검사가 누가 쓴지 모르겠지만 봉쇄와 차단과 통제도 모르고 쓴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조성현 1경비단장, 저희들한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증언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서 썼지만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영식 재판장이 이 통제 대상에, 너희는 통제라고 했다, 20일 장군이 통제라고 했는데 그 통제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포함 안 됩니다. 왜? 그랬더니 통제하라고만 했지 통제의 대상과 범위가 내내 내려오지 않았다. 통제와 범위 대상을 저어주는 사람, 그걸 명령한 사람인데 이진우 장군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혀 내려오지 않았다고 이 조성현마저 증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판결문에는 모든, 국회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통제하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건 통제 개념을 일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차단하라고 했는데, 경찰처럼 국회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차단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통제라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통제 대상도 안 정해졌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수정사가 늘상 해오던 훈련, 그 건물을 국가의 주요 방역 건물,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나갈 때 통제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통제 개념은 외부의 위협한 세력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는 겁니다. 늘상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통제하라고 그냥 지시를 내려간 거예요. 특별히 국회의원을 통제하라고 그랬으면 이진우 장군이 내려보냈을 겁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네. 통제 이렇게 내렸을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 회관, 국회의원 회관은 근처 가보지도 않았어요. 의원회관은. 네네, 같은 지금 의원회관은 말씀하시는 가보지도 거, 예, 않았고. 지금 53쪽 말씀 계속 하시는. 53쪽, 54쪽. 네,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소장대로 봉쇄한 적이 없다. 네. 이걸 들은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 본관을 봉쇄하라고 들은 사람이 없다. 통제하라고 한 것뿐이다. 근데 그 통제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 게 아니다. 국회 본관 시설을 위협하는 사람만 통제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통제하는 게 아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전혀 통제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조성현 경비단장 스스로 얘기한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무시해왔는데 그게 다 무시됐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또 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장 수방사가 그 모험을 받는 게 조성현 경비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 보면 그게 지금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93페이지 중간쯤 보면, 위에 네 번째 보면, 피고인 이준우는 대통령 이선으로부터 본의장으로 4명씩 들어가 엎치고 나와라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이준우는 1경비단장 조정에 전화해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를 끌어내 지시를 하였고, 그 다음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4분경 서강대교 북단에 지시를 기다렸던 제2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대 소속 지역대장 윤덕규에게 전화해서 현재 35 특수임무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이 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35대는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을 차량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고 차량의 총기 탄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힘을 남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 국회 내부에 인원을 끌어내는 게 이진우 장군이 지시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지시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사법원에서 물어봤어요.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거냐? 그랬더니 이진우 장군이 지시한 걸 그대로 따라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는 사람이 여기 없지 않냐?
어디에 국회의원을 끌어낼 말이 있냐. 국회 내부에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지. 그랬더니 조성현 경비단이 뭐라 했다면 맥락상 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맥락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근데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조성현 단장은 지금 여긴 좀 뒤에 나와 있지만 이준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이것이 입법하다는 걸 알고 이거는 입법하니 임무를 처리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 임무도 아니고 특전사하고 서로 얘기할 부분이니 특전사 얘기해서 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준 장군이 잠깐 기다려. 그래서 특전사하고 얘기해서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냥 외부에서 지원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임무는 이미 취소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미. 그게 12시 한 50분경 됩니다. 이미 취소된 명령인데요. 여기 보면 1시 4분에도 계속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입법하다고 해서 취소된 명령을 어떻게 1시 4분에 또 내리고 있습니까? 이미 취소됐는데 이건 할 수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건 뭘 뜻하냐면 조성현 단장은 이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수방사 장관이 이준우 장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진입한 위험한 세력들, 그냥 시민들이 담 넘어 들어가지고 국회 내부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끌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1시 4분에도 그 명령을 그대로 아직 취소됐지만 그래도 그 사람 끌어내기 위해서 이 명령을 또 내린 거예요. 예. 그리고 93조 더더욱 나쁜 건 그 밑에 계속하여라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계속하여. 네. 계속하여 피고인 이준우는 조성윤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현장 내부 진입했으니 의원을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딱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말하며 국회상 내부 진입된 육군 특전사 소속 경비 국회를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상 출입권 심사의 길을 터주라. 아니 지금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도 한 적도 뿐만 아니라 가서 했던 그걸 취소를 했는데 뭘 또 끌고 나오는 걸 또 길을 터달라 말을 하겠으며 요 말 위치가 아주 애매합니다. 이 위치는 앞에 가 있어야 돼. 외부로 앞에 있는 국회단장을 끌어내라. 그래서 거기 취소됐다. 요거 난 다음에 이걸 넣어야만 그 뒷부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마치 뒤에 써놓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윤덕규한테 지시한 내용이 유의한 것처럼 그 뒤로 써놨어요. 저는 법에서 말하는 왜곡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조성현 일정주한테 국회를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국회를 방어하러 갔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간 위험한 세력, 함부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거나 방어하라고 했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진우 장관이 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겠습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일 경비단장이 1시 4분에 윤덕규가 내린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 공소장에 써있는 그대로예요. 이걸 국회를 끌어내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어야죠. 그때 할랐으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 명령 이미 취소됐기 때문에요. 이 명령을 계속 얘기한 건 조성현 일 경비단장은 자기 머릿속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다만 뒤에 이제 뭐 TV에서 계속 이게 끝난 다음에 군인들이 갖고 하니까 군인들이 간 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왜곡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저도 뭐 옛날에 시험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회의원들한테 비상계엄 해제권인지 몰랐어요. 그때 TV 보고 알았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이준우 장군도 국회의원 해제권이 작전 중에도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조성현 네. 경비단장도 몰랐다고 증언을 했어요. 네. 여기 나오는 그 김의규도 부분은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 네,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그 임무 자체 비상계엄 교제 회리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어낼 이유가 예.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주로 예. 네, 말씀하시는 게 53, 54, 92, 93쪽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부분이 네, 네. 주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제, 취지시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을 알아서 미리 기술적으로 알던 저희들은 잘 몰랐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서 저희는 몰랐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소장 내용처럼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 본관 및 의회관을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저지권
전혀 그런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그 명대로 따르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여기 계속 나와 있지만 총을 놓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인이 그것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훈련 중에도 군인은 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터졌는데 어떻게 군인이 총을 놓고 들어가요? 네. 그 앞에까지 총을 싣고 간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놓고서 네, 그 부분은 뭐 예, 사실관계가 단독으로 들어가라 나와 했습니다. 있는 부분인 예, 거죠. 제가 네. 취지는 뭐냐면 지기현 판사님 재판에 그 말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제가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군인이 총을 놓고 들어갔으면 봉쇄라는 말에 거부한 거예요. 네, 봉쇄와 네, 총을 놓고 알겠습니다. 들어간 거는 같이 양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진우 장군이 치매를 알아서 명령 들은 걸 까먹었거나 봉쇄라는 명령을 까먹었거나 아니면 명령에 항명한 겁니다. 네. 총을 놓고 들어간 군인이 무슨 군인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민관인과 군인이 다른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령에 죽고 산다. 또 하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명령에 따라 출동을 했고요. 출동해봤더니 군인들이 심히 다칠 거예요. 만약 봉쇄라는 명령을 받고 이걸 이행했다면 다치는 거 상관없이 들고 나갔을 겁니다. 총을. 근데 총을 놓고 들어갔어요. 이게 공수처에 다 써 있어요. 다 네, 놓고 알겠습니다. 들어가라고. 네, 그 사실관계는 나와 있으니까 예, 네, 그게 판단 처음 근거로 내린 주장하시는 거고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공소장은 다 필요 없어요. 총을 놓고 들어갔다는 그 하나로 이게 무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거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총을 놓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진우 장관한테 훈장을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재판 내내, 군사 재판 내내. 영장할 때부터. 왜? 비상계엄 나간 중에 총을 놓고 간 군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지시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봉쇄와 저지와 이 총을 놓고 들어가는 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에게 명령을 이행할 의지도 없고 듣지도 않고 이행할 의지도 없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주요한 주장 예, 말씀해 주셨고 재판 더 추가할 거 하실 때 있으신가요? 예,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재판장님께서 앞으로 재판하실 때 오늘 제가 했던 이게 가장 중심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일단 말씀해 주셨고 뭐 기존에 또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까지 해서 지금 인부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이진우 피고인, 네, 변호인 의견과 내용이 같은지 아니면 추가하고 싶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네. 변호인과 의견이 같고요. 첫 번째는 우리 검찰 측에서도 처음에 진술조서 받을 때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조성현이가 제 부하지만 제가 00시 56분경에 끌어내는 것을 저희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알았다, 취소하자 해서 조성현도 진술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령관이 임무 지시를 취소 철회했다라고 본인이 알았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00시 56분부터는 모든 게 취소됐기 때문에 조성현은 다 취소시키는 임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두 번씩이나 나와서 우리 내 부하지만 계속 자기는 아니고 지시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왜 자기가 한 말과 다른 말을 자꾸 할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검찰도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재판장님께서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충돌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12월 9일인가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진술조서 쓸 때 보면 그렇게 조성현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이 자기 행동과 충돌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소됐다는 예.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저도 지기현 판사님 재판장님 앞에서 그날 말씀드렸었는데 그 총기를 내려놓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현장에서 판단하고 총기를 놓고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김용현 장관이랑 대통령한테 그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봉쇄 지시를 받고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지? 아니면 욕 먹을 건데? 군인으로서 지시했는데 안 하겠다고 말 그대로 항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상황이 이래서 총기 안 들고 가고 장갑차 안 가져옵니다. 근데 되게 사람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 본청 안에가 지금 막 넘어가서 위협 세력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서 집어넣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지 지시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도 그거 좀 해석해 주면 좋겠는데 그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군인들은 다 알아요. 만약에 지시를 받으면 총기 내놓는다는 거는 네 말 안 들을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실제 지시 받았는데 총기를 내려놨으면 그 말을 굳이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보고 안 합니다. 몰래 하지.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대통령도 그랬고 장관도 그랬고 그걸 동의하시더라고요. 수긍하시고 상황을 설명을 드리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오상배가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질문해 보시면 그 상황은 아마 그렇게 일치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